운전면허를 처음 땄을 때를 생각해보세요. 엑셀과 브레이크 위치가 어딘지 생각을 거쳐야 했고,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할 땐 핸들 위치를 얼마나 돌려야 될지 계산해야 했죠. 하지만 지금은 조수석에 탄 친구와 대화하면서도 손과 발이 자동으로 움직이면서 편하게 운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반복된 운전을 통해 우리의 뇌가 무의식이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게 습관화를 달성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운전은 일부일 뿐 당신이라는 존재 그 자체는 수많은 행동 습관과 생각 습관들로 구성된 총집합체입니다. 앞서 운전 예시에서도 보았듯이 습관이란 너무 반복적으로 쌓여온 과정이라 상당히 견고하고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무의식적인 과정입니다. 마치 신경을 굳이 쓰지 않아도 알아서 숨이 쉬어지듯이, 알아서 심장 박동이 뛰어지듯이 말이죠. 불행하게도 수많은 습관 중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습관도 존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빈둥거리며 스마트폰부터 보다가 뒤늦게 출근 준비를 하는 행동, 허기질 때마다 배달 어플을 켜는 행동, 주어진 할 일을 마감일까지 미루는 행동, 지난 몇 년, 수십 년 동안 수십, 수백, 수천 번의 반복으로 형성된 매우 튼튼한 부산물이죠. 문제를 인지하고 하루 이틀 신경을 써서 습관을 바꾸어 보려고 노력해도 작심삼일일 뿐입니다. 일시적인 의지와 생각과 행동으로는 만성적으로 형성된 이 습관, 즉 패턴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바로 이 패턴의 속성 때문에 생긴 인식이죠. 그럼 좋지 않은 패턴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자신을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작심삼일에서 그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개선된 습관을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왜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내일을 기대하는가? 이유진 작가의 저서 패턴의 표지에 적힌 문구입니다. 오늘은 이 책을 통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습관, 즉 패턴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에 대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목표 설정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표만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한 채 흐지부지 된 상태로 끝나죠. 그래서 패턴의 저자는 큰 목표만 정하지 말고 작은 목표부터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작은 목표는 패턴의 형성에 필수적인 지속성의 난이도를 더 쉽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로 심리적 부담감을 덜어줘 더 행동하기 쉽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로 성취감을 자주 느끼게 만들어 우리를 더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동력이 되어줍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연구에 따르면 작은 성공을 경험한 직원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다음 과제에 대한 동기부여가 31%나 더 높았다고 합니다. 꼴랑 작은 거 하나 달성한다고 뭐가 달라져? 이런 생각을 하면 절대 변할 수 없습니다. 건설적인 패턴을 만들어 인생을 바꾸는 과정은 결코 짧은 과정이 아닙니다. 작은 것들이 쌓여 큰 것을 이루는 긴 과정입니다. 나무 하나하나를 심다 보면 나중에 하나의 큰 숲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if then 기법은 우리가 더 행동하기에 직관적이고 쉽게끔 목표를 세우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식단을 관리하는 사람이 만약 내가 단 것이 땡기면 나는 미리 준비해둔 채소를 먹을 거야 와 같이 특정 상황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미리 정해두는 것이죠. 이는 패턴의 특성인 자동화를 수립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생물학자 캐르스틴 피어링은 연구를 통해 이 방법이 목표 달성에 더 효과적임을 밝혀냈죠. 아무리 목표를 세우고 노력해도 환경의 조성 없이는 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최적화된 환경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생산성은 평균보다 32%나 더 높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경의 조성이란 꼭 거창한 것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저는 대학생 시절 시험 공부를 하러 도서관을 다닐 때 자취방에 아예 폰을 두고 갔습니다. 저는 폰이 주변에 있으면 쓸데없이 폰을 보는 패턴이 있었기 때문이죠. 폰이 없으니 공부 말고는 할 게 없더군요. 이 환경 조성은 제가 우수한 성적으로 수석 졸업을 할 수 있게 해준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목표에 방해가 되는 것을 제거하는 것 말고도 목표를 달성했을 때 나에게 주어지는 보상을 설정하는 것도 환경 조성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끝내고 자취방에 돌아왔을 때만큼은 제가 좋아하는 음악과 게임을 꼭 했습니다. 이 보상의 시간은 제가 계속 지속해서 공부를 해야만 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어주었죠. 마지막으로 패턴의 저자는 말합니다. 변화를 방해하는 큰 적은 바로 자기 합리화와 즉각적인 만족 추구라고요.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 오늘은 안 해도 괜찮아. 나중엔 모르겠고 지금 그냥 놀래. 이런 생각들은 결국 또 부정적인 패턴이 되어 당신이 변화하는 것을 방해할 것입니다. 변하고 싶으신가요? 버튼은 당신 앞에 놓여 있습니다.